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육군사관학교 입시 요강이 나왔는데, 이게 뭐, 메가톤급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게 생겼어요, 이번에. 미래국방 인재 전형이란 게 있어. 그 육군사관학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근데 이게 전체 정원의 20%거든요? 근데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놀라운 몇 가지가 있어. 근데 일단은 먼저 짚고 넘어갈게. 학교당 3명씩 추천을 받아요. 원래 우리 학교장 추천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추천서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특이점이 뭐냐면, 이걸 많이 물어보시길래 선생님이 오늘 급하게 소개를 하면, 1차 시험을 안 봐요, 여러분. 근데 1차 시험을 안 보고 그럼 어떻게 뽑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요. 1차 시험 대신에 서류 심사를 해요.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합부를 뽑는 거야. 서류 심사로. 근데 서류 심사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입시요강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지금 뭔가를 지금 막 엄청나게 복잡할 거거든. 그래서 학원계에서도 막 육사 전화하고 막 해가지고 여기저기 저도 오늘 아침에 여쭤보고 막 해가지고 대치동에 있는 유명 학원들 선생님들이랑 이제 팀장님, 실장님들이랑 막 연락해가지고 여쭤보고 했는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겁나 신박한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뭐냐? 미래국방 인재 전형이랑요. 여러분 이제 하나 아실 거. 미래국방 인재 전형이랑 육사 내에서 타 전형은 이거는 중복해서 응시가 안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육사 안에서는 한 가지로 골라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 게 생겼냐면 미래국방 인재 여기는 육사를 지원을 해놓고 어떤 재밌는 일이 가능하냐면 타 사관의 중복 진행이 가능해요. 타 사관학교를 이걸 타 사관을 학추로 지원을 하든 아니면 1차로 지원을 하든 시험 응시랑 진행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로 써놨는데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타 사관을 중복으로 했는데 얘는 떨어지고 얘를 시험을 한번 봐서 붙으면 이쪽으로 쭉 갈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확인을 안 해본 건데 만약에 둘 다 만약에 합격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2차 시험을 선택해서 보러 가면 되는 거예요. 2차 시험을. 우리 지금까지 1차 시험을 같은 날 봤기 때문에 여러 사관학교끼리 중복 응시가 아예 안 됐었어. 막혔었어. 그러니까 원서 접수는 돼.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원서 접수는 되는데 이 경우에는 1차 시험을 안 보니까 이쪽으로 1차 시험을 보러 가버리면 되는 거였어. 근데 1차를 보는 다른 모든 전형들은 같은 날 시험을 보니까 시험장에 출석을 안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동으로 중복 응시를 막아줬었는데 이제 육사를 미래 전형으로 쓰고 타 사관학교를 다른 전형으로 해가지고 병행해서 시험 보는 것이 가능해요. 심지어는 이거는 육사 입학처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한 건 아니고 대치동의 유명한 사관학교 전문 학원의 팀장님이랑 저랑 이제 소통을 하는데 그분께서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여쭤본 녹취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녹취가 아니고 그냥 그 대화 내용을 선생님이 들었어요. 대화 내용을 전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신이 자신이 있고 그리고 생기부가 잘 돼 있어야 돼. 육사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야겠지? 근데 선생님 여기 내신 미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낚이면 안 돼요. 서류 평가를 할 때 이미 내신을 봐. 엄청 빡세게 봐. 서류 심사를 할 때. 그래서 내신이 최종의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지. 1차 시험 격인 서류 심사에서 내신이 다 들어가요. 이미. 그래서 내신이 안 좋으면 일단은 지금 1차 시험 합격자 선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시험 선발을 할 때 내신은 이미 보기 때문에 최종 사정에 이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신 봐요.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생기부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미래국방 전형으로 넣어버리면 그리고 보험 삼아서 추가로 타사관을 하나 쓸 수 있는 거야. 생기부에서 군과 관련돼서 언급만 일단 있으면 공사나 회사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안 보니까 육사에 대한 언급이 여긴 있을지언정 생기부에 그렇게 되면 기회가 2배야. 물론 입시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뭐야 이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올해는 이미 이렇게 발표가 돼버렸으니까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서 제 생각에는 이쪽 전형을 쓰는 친구 중에 사관학교로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은 이제 타 사관을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초합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최종 초합이야 영향이 없겠지만 이거 염두에 두고 1차 시험 공부를 조금 더 빡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런 어떤 변수가 생겨도 일단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 1차 시험 성적을 올려놓으면 사실은 큰 지장은 없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난 살아남는 거지. 내 생명력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지? 그런데 예상보다 초합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황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육사에서 커트라인 생긴 거 아시죠? 학축 커트라인 생긴 거. 학축 커트라인이 뭐냐면 육사에서 지금 그 우선 선발이다. 학축 커트라인이라기보다 우선 선발 커트라인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우선 선발 커트라인이 뭐냐면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 중에 하위 20% 정도는 우발을 안 시킨대. 그러니까 우발 커트라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말은 어찌 되었건 간에 어떤 전형으로 가든지 간에 1차를요 여러분 컷 근처로 해가지고 붙은 분들이나 추합으로 해서 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단호하게 우선 선발을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 정시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시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당연한 얘기인데 종합선발로 넘어가면 마지막에 수능 점수가 이때는 1차 시험도 안 들어가고 수능 점수가 650이거든요. 그러면은 1차 시험을 추합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지금 운이 이제 막 수능으로 면접이랑 체력도 비율도 얼마 안 되잖아. 그럼 이때는 이제 수능으로 결판이 난다는 얘기니까 예 일발 역전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 체력 면접으로 해가지고 생기부로 완전히 뒤집는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지금 막아놓은 거야. 이번에 이게 막힌 거야. 그래서 어찌 되었건 간에 1차 시험 잘 봐야 돼. 이런 케이스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생기부가 좋아. 근데 내가 내신도 좀 부족하고 1차 시험 점수도 좀 부족해. 그러면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유리할까?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알 방법이 없지.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사관학교로 무조건 붙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미래 전형으로 원서를 넣어놓고 타사관을 하나 추가로 해가지고 넣어놔버리는 방법. 그러면 가능성 포텐셜을 제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문득 들어요. 물론 이건 러프한 분석이라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학생들이 아 선생님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론 제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거기까지 대비가 된 게 아니라 이걸 좀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알자마자 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해서 알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 영상 핵심은 그거야. 일단은 이제 미래 전형으로 만약에 쓰게 된다라고 하면 타사관 병행이 가능해. 그리고 1차 시험을 커트라인으로 붙는다라고 하면 우발이 안 돼. 이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육사 입시에서 최고 변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짐작에는 이럴 가능성이 있어. 이게 수능 시험을 1차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전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입시가 잘 돼서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전사관학교로 확대가 돼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을 전반적으로 안 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지. 근데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 육군사관학교나 사관학교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신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키려면 최소 3년 전에는 학생들한테 공지를 해줘야 돼요. 2, 3년 전에는 공지를 해줘야 그래서 사관학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박탈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꼭 좀 학교 측에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학생들이 글을 남긴다든지 해서 전달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튼 그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신이나 생기부로 지원동의서 같은 것들도 들어가겠죠. 평가할 때. 그래서 미래국방 인재 전형이란 게 나왔어. 근데 이게 20%나 뽑아. 근데 어쨌든 여기에 해당이 없다. 내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 최저 기준이라는 거는 이것만 넘기면 합격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밑으로 나오면 가차없이 자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보다 보니까, 예, 이 이상 될 가능성이 높지.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수능 성적은 최종적으로는 미반영이기 때문에 이 등급 이상만 맞으면 되긴 돼. 그러면은 이제 결판은 어디서 난다는 얘기입니까? 면접 체력에서 결판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접 체력이 이 친구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됐어. 와, 무섭네. 면접 800이다. 그럼 이건 진짜 막 학교 측에서 진짜 원하는 인재상을 딱 뽑겠다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 미래국방 인재 전형 관련해가지고도 여러분들 자료도 잘 읽어보시고 오늘 조언해드리는 것도 보셔야 돼요. 다른 사관학교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AI 면접 폐지된다라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자잘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육사에서만 메가톤급 뭔가 이슈가 나와버렸어. 물론 이런 이슈 나오면 내 생각에는 커트라인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다만 마지막에 선발하는 최종 추합. 여기는 사실은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고 지나갈 사람 지나가는 거라서 거기에는 영향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해결책은 1차 시험 대비 열심히 공부하는 것. 다만 이쪽 전형으로 나는 확실히 가겠다라고 하셔도 내 생각에는 예, 타사관 보험을 하나 보통 들어놓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는 해야 돼. 그리고 수능에서 3화 8이면 그렇게 놀놀하진 않아. 그러니까 공부는 일단 열심히 해야 돼. 공부는 일단 열심히.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